안녕하세요. 상상 개운명입니다. 이번에는 철학관이나 사주 상담할 때 내가 상담을 받는 입장에서 들을 수 있는 말 해석법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솔직히 이 말 저 말 많이 듣잖아요. 사주 상담하면서 내가 그렇구나. 그런데 그래서 어쩌라고? 그렇게 뭐 손에 쥐어지는 건 확실한 건 없을 때가 많죠. 짧게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만약에 수명 건강적으로 고로롱 80이다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무병장수하는 명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을 그냥 흘려들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말도 참 어찌 보면은 불안한 말입니다. 건강적으로 옛날 같으면은 일찍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고질병, 잔병, 의료적인 치료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 당신은 활인 봉사명이다. 그러면 돈 안 될 거다. 돈 벌 수 있지만 사회 환원할 거다. 운 나쁠 때. 봉사하는 직장명. 돈 욕심을 부릴 때, 내가 돈 욕심이 확 생길 때, 그럴 때 운 안 좋습니다. 남에게 돈으로 봉사한다는 말이에요. 나눠준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늦게 결혼하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배우자 운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혹시 일찍 결혼했다면 떨어져 살거나 주말부부, 각자 도생, 따로 국밥 이렇게 살겠죠. 나쁜 모습은 아니잖아요. 현대사회에서. 없는 듯이 살아라. 반대로 일찍 결혼해서 좋을 사주도 있겠죠. 일찍 결혼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자식 자리가 좋고요. 말년이 좋고요. 결혼하면 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겠죠. 당신은 정말 똑똑하고 말 잘하고 융통성도 있고요. 잘 퍼주고 오지랖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인 거죠. 재주가 있으니까 굶지도 않아요. 이런 사람. 손재주도 있고 개인적인 칭찬 일색. 이런 복은 식상적인 능력이죠. 식상의 반대는 관. 내가 너무 똑똑해서 할 게 많아서 직장 생활 남편 복이 약하다고요. 그리고 반대로 당신은 정말 고지식하고 바릅니다. 이 말은요. 좀 꼰대적이란 뜻이에요. 직장명이겠죠? 융통성 없겠죠? 사업적인 마인드라기보다는요. 정인, 정제, 정관. 그냥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안전하게. 그리고 어느 사주를 보면요. 문서운이 약하다. 이런 말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덕이 없을 수 있고 공부줄이 짧다. 진짜 공부를 조금 했다는 게 아니고요.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필요하면 공부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돈 되는 공부, 현실 공부, 직업을 얻는 공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공부는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신약한 사주다. 혹은 신강한 사주다. 신강한 사주는요. 몸빵 좋다, 에너지 있다, 크게 흥하고 크게 방한다. 또 신약한 사주, 제다 신약이라든지 몸빵이 약하다, 몸 쓰는 일 하지 마라. 머리 써서 전문적인 직업성을 길러라. 그리고 흔히 역맛살, 진짜 세다, 많다, 이런 말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변화하는 인생을 삽니다. 안주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안전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아예 그런 직업을 가지면, 그런 마인드를 가지면 좋습니다. 세상을 개척하라, 크게 써라.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이 사람 참 셈 정확하고 똑똑하고 현실적으로 약속도 잘 지키고요. 칼이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돈 여자 좋아합니다. 정제에 관한 거잖아요. 그리고 꼭 그렇게 정확한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작은 욕심 있는 사람 소탐 대실할 수 있습니다. 운 안 좋으면 그렇습니다. 시야가 좁을 수 있겠죠? 정확한 건 좋은데 멀리 봐야 크게 성공하죠. 또 배우자 문제에 관해서 원진 기문, 공방살 이런 거 그런 얘기 흔하게 듣죠. 이제 이런 사람은 좀 왜곡된 자기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4차원이다. 나쁜 말 같지만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써라입니다. 특히 예술적으로, 특히 집착적인 어떤 직업성으로, 특히 고립적인 어떤 전문성으로, 아집, 고집, 자기 색깔이 뚜렷한 사람이에요. 몰입, 집중, 자기 생각,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이런 사주의 특성들은요, 본인이 알아채기 힘들어요. 어리면 어릴수록 다 살아보고 알게 되죠. 받아들이기도 힘들어요. 나는 내가 옳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역마가 진짜 세죠. 인사신이잖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재미삼아서 친구들이랑 철학관에 갔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저한테 첫 마디가, 역마가 너무 세다. 뭐, 그러면서 어린 저에게 몸에 큰 흉터가 너는 있어야 돼. 뭐, 그런 말을 대뜸 하셨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갸우뚱하고, 깔깔 웃고, 그 어린 마음에 그래요? 어쩌고 저쩌고 친구들이랑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공부를 해라. 그냥 들었었죠, 그때는. 나이 먹고 생각해 보니까,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설득적으로 어린 나에게 설명을 좀 해 주시지. 짭짭짭. 그런 후회 아닌 후회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도 상담을 하면서요. 어떻게 하면 편하게 말씀을 해드릴까? 납득할 수 있게 자세히, 건설적으로, 희망적으로, 나쁜 말 안 하고, 그러나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게요. 돈값은 해야죠. 그런데 젊은 사람일수록 진짜 설득하기가 힘들어요. 자기 말만 계속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듣고 싶은 말을 들을 때까지 저를 설득합니다. 상담하고 싶은 사람이 철학관에 가면요. 철학관에 가면 그분이 첫 마디를 하죠. 멋지다, 착하다, 뭐 복이 많다. 뭐 심하면 역말살, 백호살 막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첫 마디가 그 사주의 특징입니다. 여담이지만요. 제 어렸을 때 기억으로 제 친구랑 철학관에 갔거든요. 근데 그 친구한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무 부모를 섬길 사주다. 그런데 그 친구는 저도 그때 어렸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도 자기의 출생의 비밀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닌데요? 우리 엄만데요? 막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 그 엄마가 따로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의 인생을 아우르는 그 편인의 마음, 이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좀 그때는, 알게 됐을 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야, 이건 어떤 거지? 어떻게 알아맞혔지? 어떤 학문이지? 뭔가 있다. 근데 좀 무섭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저렇게 세월이 흘러서 제가 공부를 해서 남에게 상담을 해주는 입장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입장이 되다 보니까요. 재미있기도 하고 때로는 안타까운 그런 상황도 있어요. 어떤 상담자가 전화가 왔는데 "그래 네가 내 상황을 맞춰 봐. 한번 보자 네 능력을." 자기 돈 내고 뭐 상담자의 능력치를 검증하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내 관심사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말을 듣고자 하는 어떤 그런 목적성의 방향을 잃은 사람이죠. 시험도 뭐 많이 당합니다. 곧 죽을 운명의 가족 사주를 들고 와서 잘 살고 있다고 뭐 인제 사업하면 돈 좀 벌겠냐고 그러면 저는 골똘해집니다. 이 사주가 복 받고 잘 살고 있다고 호의호식하고 있다고 그러면 인제 그게 시간 낭비, 돈 낭비, 바보 같은 짓이죠. 차라리 믿을 만한 곳에 가서 충분히 상황을 설명하고요. 운을 읽어 달라고 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명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뭐 점이 아니에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점이지만 나라는 일간의 어떤 주변 환경, 그런 에너지의 흐름을 읽고 그에 따라서 나는 어떤 대처를 해야 편안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본다는 거에서 뭐 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곧 겨울이 오니까 편안히 안락한 다만 발전은 좀 없는 곳에서 안주해야 된다. 라든지 봄이 오니까 서서히 기지개를 켜고 나갈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런 학문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면요. 어떤 결혼한 남자분이 자신의 재성, 돈, 사업 이런 거를 물어요. 묻는 채 해요. 그 여성 애정 관계를 뭐 아내의 문제 뭐 아무튼 뭐 맥락 없이 핵심 없이 막 물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립니다. 사업은 좋고 재성은 여자이기도 하니까 뭐 여자운도 좋습니다. 애인도 생길 수 있어요.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상담을 마쳤는데 끊고 나서 제가 생각을 하니까 이분이 묻는 게 아내하고 애인 간의 어떤 그런 관계를 묻는 거였구나.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말해주시면 더 많은 걸 얻어갈 수 있죠. 또 어떤 여자분은 이런 분도 있어요. 남편의 건강을 염려하는 채 하면서 이제 남편의 운이 닿는 시기가 언제인지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자신의 이 돈을 뭐 어떻게 뭐 그럴 수 있는지 이런 걸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 진짜 돌려서 말하기도 묻기도 힘들고 돌려서 말하기도 참 힘든 그런 상담이에요. 사람 사는 게 인간관계가 참 복잡하죠. 지금은 또 명절 뒤끝이잖아요. 부모 형제 문제가 극대화, 감정적이 되기 쉽죠. 제 경험으로 늙고 노쇠한 여러 가지 면에서 열악한 부모를 뒤로하고 그 뒤돌아오는 그 발걸음, 그 뒤통수가 되게 찝찝하고 따끔따끔했던 기억이 명절마다 저는 기억이 납니다. 애증, 걱정, 도리 다 갈등이죠. 마음속에. 자연의 섭리처럼 계절이 가고 세대가 가고 그들이 먼저 가고 그리고 내 차례가 오면 내가 가죠. 이런 내 마음의 연민이나 분노, 죄책감도 나는 최소한 그렇게는 안 될 거다. 노쇠, 죽음, 비참 이제 그런 거로부터 나는 좀 자유로워질 거다. 이건 아니잖아요. 이런 생각들이 오만이나 교만함 이런 건 아닐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히는 그것에서부터 자유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나지만 내일은 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도 좋죠. 근데 때로는 남의 말을 듣고 그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야 하는 겸손의 미덕도 필요합니다. 이런 맥락에서요. 몸은 고단할 수 있으나 감정은 담담히 편안하시기를. 계절이 오고 가는 순리니까요. 이만 마치겠습니다.